2025년 6월 13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굉장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지금 어제 기준으로는 한때 10만 8천 달러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거의 한 4천 달러, 5천 달러가 내려가서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는 10만 4,5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표도 PPI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 쓸모없게 돼버렸고요. 비트코인 이런 지정학적 이슈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죠.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아무튼 공습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캐치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것은 2024년 요맘때쯤이었죠. 4월에서 5월 사이 1년 만이고요.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제 딱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이유가 없이 갑자기 이란 대사관 공격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갈등이 시작됐었는데 이번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거의 이제 핵을 다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짧으면 몇 주, 길면 한 달 이내에 핵미사일 실험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고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계속 해왔고 미국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려고 했죠. 이란이랑 만나서 핵 협상, 핵 포기해라. 그럼 우리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보장해 줄게. 이런 협상을 지금 5차까지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좀 답답한 거죠. 워낙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기서 이란이 핵미사일을 가져버리면 이스라엘은 진짜 너무 위험해진다. 망한다. 그래서 이거 빨리 공격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사실 이제 사전에 조금 그런 선포를 했었어요. 이게 상황이 일요일까지 타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하겠다. 근데 사실 일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3, 4일 먼저 공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브리핑을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자국 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공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에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관료들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5시? 이때쯤에 이제 이스라엘 관련한 얘기들을 또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했었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는 오늘 아침 이제 8시경인데 그 전부터 전조현상이 있었고 그것이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취재를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도 이스라엘과 손잡고 공격을 하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과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고 만약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반격을 한다면 이란의 보복으로부터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를 지금 마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 이란은 빨리 핵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6차 핵 협상이 오는 15일에 오만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나가니까 이란이 핵 협상 회담을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곳을 타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이 핵을 노린 공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핵시설만 해도 지금 이란에 팰 곳이 너무 많아요. 이미 팬 곳은 제가 저 지도에 빨간색 표시를 해놨고 나머지 우라늄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핵시설이긴 하지만 아직 타격을 안 받은 곳들인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란 수도인 테헤란의 전투기 공격과 이제 미사일 공격이 같고 테헤란의 근교에 테헤란 핵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핵기술과 각종 연구 개발을 하는 좀 과학적인 중심 시설인데 여기도 타격을 입었고요. 나탄즈라고 해서 이제 핵 폭탄 만들려고 하면 우라늄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우라늄 농축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 나탄즈입니다. 아라크는 중수로 원자료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플루토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핵 물질을 우라늄을 쓰느냐 플루토늄을 쓰느냐 좀 다르지만 어쨌든 둘 다 핵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료죠. 아라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2달 정도의 핵폭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미사일 공격과 전투기 공습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파한이라는 곳에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서 변환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 연구센터인데 여기도 이제 공습이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카라지, 아슈카르 아바드, 콤,
아마라크, 부시에르 같은 이제 이 지역들의 핵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공습 전이기는 한데 지금 공습된 부분들을 보면 우선순위대로 먼저 타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번 공습이 이 핵시설 관련한 마지막 공습일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지금 상황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기회에 핵시설을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부시에르 같은 경우는 핵 발전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격하면 이것도 바다랑 붙어 있는 곳이라서 좀 위험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다 걷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한 며칠 정도는 공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입니다. 이란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미사일이랑 자폭 드론 해서 이제 100여 대 정도가 이란 본토에서 이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이 소스가 이란이 공개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그 위성이나 레이더 같은 걸로 이란의 반격을 인지하고서 요것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부분들을 공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자신감인데 우리는 이걸 다 요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작년에 공습 때 이란이 한 200개 정도의 뭐 미사일과 드론 등등 전투기 등등을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 거의 대부분 요격에 성공을 했죠. 이스라엘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를 한 것 같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거리가 거의 한 2,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먼 거리고 이 자폭 드론을 띄웠는데 이 드론이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몇 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 정도로 이제 거리가 멀고, 그래서 지금 계산하기로는 13일 오후 5시 정도에 이 공격이 이스라엘에 도착할 전망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격이 요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 사태가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좀 짧게 끝나느냐 요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2024년 4월에 있었던 사례들을 조금 보면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일단 4월 1일에 이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왼쪽에 요 이제 그림은 10년물 미국채 금리, 금, 나스닥 100,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그 2024년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나타낸 거예요. 2024년 4월 1일에 요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각각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좀 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이 금은 공습이 생기자마자,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자마자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독특했던 것은 10년물 미국채 금리는 미국채 가격이랑 반대로 가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이 초록색 선처럼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이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데, 어쨌든 이 미국채는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금과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위험자산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거는 요 나스닥 100과 비트코인 2가지인데, 비트코인은 요때 한번 이렇게 확 내리고 반등하는가 싶더니 또 확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요 이제 이 노란색 이 박스가 뭐냐면 각각 좀 주요한 공격이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4월 13일 이스라엘 본토 공습일 때는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고, 이란 본토 공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란이 미사일 맞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란 고위직 제거 작전일 때는 또 조금 떨어지고, 이스라엘 본토 공습일 때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좀 내린 결론은, 과거 2024년 4월 사례를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는 별로 안 떨어졌다.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 비트코인 하락폭이 훨씬 컸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첫 번째 공격 때는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죠. 이란 영사관 폭격 당했을 때. 지금으로 치면 요게 요때일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적응을 합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나면 적응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확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변수가 되고요. 이때 이란, 이스라엘 공격 하락폭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이란을 공격했을 때 지금은 이란은 굉장히 좀 압제적인 상황에 있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한테서 제재도 많이 당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란이 공격당했을 때 이란 사람들이 죽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전 세계의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계속 왕따와 이지매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란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근데 이게 막 아이언돔을 깨고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 라고 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그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본토가 공습당할 때는 자세히 보시면 금도 그렇게 이 탱킹력이 좋지 않습니다. 가격이 잘 버티지 못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14년 4월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튼튼하다. 그리고 이 이란의 투척 수단이 생각보다 변변치 않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게 학습된 상태죠.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전투기 대 전투기로 붙으면 거의 이스라엘이 압살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혹여라도 지금 이제 핵무기가 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거 사용하기 좀 어렵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우리가 다 막을 거다. 그리고 너네 혹시 니네 공격하다가 미국이나 미군 뭐 조금이라도 쳐봐. 약간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는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PPI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PPI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그냥 숫자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내용이 되게 좋았어요. 일단 전년비는 그냥 예상치 부합이 나왔습니다. 2.6% 예상을 했는데 2.6%가 나왔고요. 근데 전월 부분이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오를 것으로 봤는데 10%포인트 상승해서 그쳤고, 그리고 전월 이 PPI의 내용을 보면 서비스업 같은 부분의 물가들이 눈에 띄게 많이 하락을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말썽을 부렸었던 그런 물가들이 좀 많이 내려가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지금 다 이게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니까 원유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지금 WTI 같은 경우는 70불 이상 넘어갔고 지금 원유 가격이 여기는 5%로 돼 있는데 지금 7% 가까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예상이 불가능해요. 전쟁이 언제 빨리 끝나느냐, 어떤 식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란이 끼고 있는 해협 있잖아요. 그 해협을 또 우리가 그러면 가로막겠다. 이렇게 나와서 또 원유 가격이 이렇게 올랐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 게 이 PPI와 CPI가 이번 달에 둘 다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름값이 싸져서 PPI, CPI 잘 나와서 왜 금리나 안함?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둘이 싸워버리면 기름값이 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중기적 혹은 장기적으로 기름값이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사실 세계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PPI가 잘 나오는 바람에 연내 금리 인하가 이제 2회로 증가가 됐고요. 상당히 견조한 높은 확률로 9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PPI 나오자마자의 지표인 거고 요거는 오늘 아침에 전쟁 난 이후의 내용인데 아직은 금리 인하에까지 이 물가 상승, 특히 이제 원유 상승분이 작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갉아먹겠죠, 확률을.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건 연내 금리 인하가 일단 2회로 증가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금리 인하 확률 자체는 늘어난 거기 때문에 좀 저희는 너무 비관적이지 않은 시선으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이란의 어떤 공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격하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서 전쟁이 빨리 끝나느냐 아니면 좀 지리하게 진행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